이번 판결로 인한 쟁점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 정년을 연장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정년은 그대로 놔두고 임금만 줄인 지방 공공기관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홍성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1명은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달라며 사측과 소송 중입니다. 노사 합의서의 임금 피크제 유형은 정년 보장형입니다. 즉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만 57세부터 3년 동안 임금을 10에서 20%를 삭감했습니다. 마지막 해의 공로 연수가 상응 조치 전부였습니다. 첫 1년과 2년은 노동시간과 업무 내용은 비슷한데 임금만 깎였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퇴직자 측 주장입니다. 근로시간도 변함없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로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요. 보직이나 보직 변경이나 조정도 전혀 변경된 것이 없고. 대법원이 이번에 적정한 상응 조치 없이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건 차별이라고 판시한 만큼 퇴직자 측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.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지방 공공기관 500여 곳 가운데 87%가 이처럼 정년 연장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경우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퇴직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정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경영계가 임금 피크제 무효화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없는 임금 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홍성입니다. 네, 이 문제 취재한 홍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홍 기자 먼저 이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이 깎인 임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그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.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요. 일단 어떤 임금 피크제가 차별에 해당돼서 무효인지 그 기준이 어제 나왔잖아요. 특히 적정한 반대급부를 줬느냐가 핵심이거든요. 만약 임금을 깎아놓고도 근무 시간이나 강도가 그대로고 또 정년도 그대로면 순전히 나이를 근거로 한 차별로 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부 기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제도를 손질하면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몇 년 전 임금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? 임금 채권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. 3년이요? 예.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임금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좀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럼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이 정년이 같이 연장이 됐다면 그 해당이 아예 없는 겁니까? 그건 아닙니다. 사실 이번 판결문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.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대법원에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임금 피크제가 어떤 형태이든 이 기준에 의해서 유효성을 판단해 보란 취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 말은 곧 정년 유지형뿐 아니라 정년 연장형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이고요. 다만 정년을 연장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대급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거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경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. 정부가 나서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까요? 고용노동부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. 들어보니까 아직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 노사 간에 이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아무래도 노사 자율이 우선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정부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홍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